임기중 끌어내려야 누가 한 말일까? 지금 이재명을 두고서 정치권에서 한 말은 아니고 바로 이재명이 작년 10월이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때에 윤석열을 향해서 던진 말이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지요.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은 반드시 돌려받는다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좋은 일을 하면은 좋은 방향으로 복을 받게 되고 나쁜 말이라든가 남을 비방하면은 상대에게 해 준 것만큼 반드시 자신에게 아픔과 상처 그리고 재앙이 돌아온다. 세상의 이치가 참으로 묘합니다. 이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를 주위에서 많이들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이재명이 당시에 바로 작년 10월이죠. 아주 격렬하게 윤석열을 비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는 머슴 심부름꾼 일꾼을 뽑게 되고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도 대리인이 영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도중에 바꾸는 것이 대의 민주주의고 헌법이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 제도라는 말인데 이 말을 한 것이 당연한 얘기인데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면서 윤석열을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나 매치나 같은 말을 이재명은 아주 비틀고 말 장난을 수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이재명식의 말 장난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어찌됐든 간에 이 나라의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을까?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면은 국민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합니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며 모두 79자 짧은 글이지만 국민 앞에 선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치와 외치를 아주 잘 하겠다. 이것이 지난달 4일 이렇게 국민 앞에서 선서를 했습니다. 내치와 외치 대단히 대통령으로서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는 주변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는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현실은 어떨까? 선거를 치르자마자 도둑선거다, 부정선거다 소리가 나오고 있고 미국 쪽의 국제선거감시단에서는 아주 강하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회견으로 내용을 밝힌 바 있었고 이것도 부족해서 그런지 외신을 통해서 전 세계에다가 언론에 우리의 사실을 밝힌 바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었죠. 무스탄이 엊그제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이재명에 대해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방 국가인 미국과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첫 만남을 가지려고 해도 미국 쪽에서 일정 제시가 전혀 없었다. 대통령이 되면은 우방 국가들 정상들과 부지런히 만나는 적극 외교를 펼치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는데 전혀 우방들과의 반응은 아주 덤덤하고 밋밋하지요. 오겠다라는 나라도 없고 우리가 오라고 하는 초청받은 그런 나라도 없는 그런 썰렁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재명 본인의 마음은 심정이야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가고 싶어도 전용기를 타고 여기저기 대통령 위세를 한번 뽐내봐야 하는데 오라는 곳이 없고 가야 할 곳도 마땅치가 않으니까 아주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특사 아닙니까? 특사. 영국과 프랑스에 추미애와 강금실을 보냈는데 어느 누구 하나 영국 총리라든가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 만났다는 소식은 전혀 들리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하러 간 것입니까? 한마디로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역대의 우리나라가,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런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나? 참 부끄럽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특사라는 사람들은 있는 폼 없는 폼 다 잡고 비행기도 1등석을 이용합니다. 옆에는 객군들, 흔히 말해서 좋게 얘기해서 특사단 일행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들에게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특사 대접을 받을 것이다. 기분이 들떠서 1등석 타고 체류비 넉넉히 받아가지고 갔는데 푸대접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만나든 안 만나든 원님 덕분에 나발 분다고 나랏돈 축내고 그냥 즐기다가 돌아온 여행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재명의 입이 바짝 타들어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김부겸이라든가 윤여준 대통령을 만들어준 공을 생각해서 위로의 출장 보너스다 생각하면은 뭐 아까울 것도 없다. 이재명은 그런 생각하고 있겠지만은 인도라든가 EU 연합을 찾아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우리 우방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인데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인정을 못 받고 있다라는 그 얘기 자체가 이재명으로서는 아주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이가 대미 관계에 있어서는 모두 다 내 주위에는 반미 투쟁만 해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물을 생각해낸다는 것이 김종인이었는데 김종인이 트럼프에 대해서 막말을 해놓고 보니까 이것도 좌절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사로 박용만을 내세웠는데 대한상공회의소 의장 전임이지요. 그러나 이 특사가 일정도 잡지 못하고 미국을 간다 말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올해 말이나 내년에 가려고 특사를 준비하는 것입니까? 그러니 이재명의 고민이 얼마나 클까 짐작이 가고도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스탄이 닷새 동안 정말 바쁘게 강연과 집회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정통성을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에도 여기에 일체의 대꾸나 대응을 하지 못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저희는 잘 알 수가 없겠지만은 민주당의 입군들이 다 침묵을 지키고 있다. 뒤에서만 추방을 해라, 출국 금지시켜라 이렇게 떠들고는 있었지만은 어느 누구 하나 앞장서서 주장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대응 자체가 없었다. 왜 그랬을까? 이재명과 그 졸개들 또 개딸들이 얼마나 과거 정부에 대해서는 과격할 정도로 몰아붙인 바 있었는데 왜 모스탄 한 사람이 왔는데도 여기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모스탄이 닷새 동안 집회를 끝내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바로 영상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아주 짧은 겁니다. 국내에서 한 발언과 대동소이하지만 한결같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이재명과 민주당은 말이 없는데 왜 말이 없을까? 모스타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준비됐던 영상을 다시 한번
2분 정도 되는데 짧은 내용을 다시 틀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걸 다 받았습니다. 잠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부정선거를 치른 세력과 싸울 주체는 한국 국민이다. 당연한 얘기죠. 지금 싸우지 않으면 한국은 공산 독재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일어나 싸워라. Rise up and fight. 싸워라. 그러면은 나라를 되찾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적들의 광기는 그들의 두려움의 표출이다. 그들은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싸워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도울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얘기였는데 왜 우리 언론들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이 없었는지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언론인네, 기자인네 행세는 다 내면서 정말 정확한 보도, 언론 헌장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언론들은 일체 말이 없는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정말 제가 같은 내용의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 초기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기세가 등등합니까? 하늘을 나는 새라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막강한 권력이 있는데 무서운 정도의 권세를 갖고 있는데 왜 이재명은 말이 없을까? 무산이 서울 구치소 앞에서 한 그 말은 우리 모두를 정말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었습니까? 나는 외교관이기 전에 양심이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나는 외교관이기 전에 양심이다. 왜 우리 언론들은 이러한 그야말로 구구절절히 우리의 가슴을 찢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에도 침묵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 언론부터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감히 우리 대한민국에는 언론다운 언론, 기자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다. 정통적으로 언론을 표방할 수 있는 그런 언론과 기자는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이가 야당 대표 때에 윤석열을 착심하면서 공격했던 말들을 잠시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보복을 하는데 도둑을 잡는 데에는 보복이 아니라 정의일 뿐이다. 도둑에게는 보복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정의와 상식의 구현이다. 정의와 상식의 구현이다.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것이 정치 보복이라고 한다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 이것이 박근혜 시절에 윤석열 검찰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적폐 청산을 외쳤던 이재명과 문재인이 하던 그 말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을 되돌려받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 보복이라는 것, 죄 짓고 책임 안 지려는 그 얕은 수법은 이제는 통하지가 않는다. 이재명이 한 말입니다.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서 죄 짓고도 책임 안 지려 하는 그 얕은 수법은 이제는 안 통한다. 바로 이재명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하던 독설 아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후한 무치한 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 자리에서 잠시라도 아니 단 하루라도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나? 이것이 정말 올바른 나라입니까? 정말 제정신이든 대한민국입니까?
엊그제 제가 인조가 청나라 황제에게 치욕적인 삼전도의 굴욕을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남한산성에서 45일 동안 버티다가 지금의 삼전동 지역에서 청나라 황제를 향해서 3번이나 절을 하고 9번 고개를 숙이는 그야말로 치욕적인 굴욕적인 그런 모습을 인조가 보였었는데, 그때는 조선이 힘이 없는 작은 나라였을지 모르겠지만 1637년입니다. 우리 조선의 현실이.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강한 나라입니다. 경제로는 6, 7위권의 강한 부국인데, 자주 민주주의를 표방한 나라인데 나라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아니,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누가 오던 누가 가던 간에 한미 정상의 만남은 관례 아니었습니까?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한미 정상들의 만남이었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만나는 일정도 잡지를 못하고 있다. 특사를 보내려고 해도 특사도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처지라고 한다면은 이재명은 도대체 어떤 정치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영국의 태도를 보면은 미국의 태도를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은 외교에 관해서는 미국과 호흡을 같이 찰떡궁합을 보이고 있는데 영국의 총리가 추미애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특사라는 추미애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재명이 미국으로 건너갈 수가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김종인을 중도에 포기시키고 박용만을 내세웠는데도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삼전도의 굴욕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 만났습니까? 힘이 있는 우방 중에서도 힘이 있는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만나고 오지 못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은 G7 정상회담에서 수모를 겪었다. 수모를 겪었습니다. 부끄러웠지요. 그러나 EU 정상회담에서는 우리의 국력, 국익을 확인할 절호의 기회였는데 이재명이 가지 않겠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가지 않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와 이재명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어쩌고 저쩌고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한다. 이것이 국민 앞에 선서였습니다. 그런데 국민 앞에 제대로 대통령의 직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사기 노름을 한 끝에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보일 것은 보여야 올바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참담하다. 이게 무슨 꼴인가? 이게 무슨 나라인가? 이 나라에 대통령이 있기는 한가? 이렇게 자문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